햇살의 책장. 어떻게 한계를 넘어 기적을 만드는가. 오늘 가져온 책은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입니다. 부자와 빈자, 성공과 실패,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적 한 가지는 바로 멘탈이라고 합니다.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도 황금 멘탈이 될 수 있을까요? 저자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럼 바로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릿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뭔가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한다.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한다. 그냥 시작하는 것과 과감하게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그냥 시작한 것들은 대체로 중도 포기를 통해 연기처럼 사라진다. 반면에 결단과 용기, 명료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끝을 본다. 항상 끝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다.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목표 달성을 이끈다.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바닥을 다지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펼친 당신에게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주문할 것이다. 대담하게 시작하라. 끝을 보라. 당신이 원하는 성공은 끝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렇다. 진정한 성공이란 그 무엇에도 가로막히거나 저지당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문제, 갈등, 시련, 두려움, 장애물이 해결되거나 없어진 상태가 아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개의치 않는, 막힘이 없는 상태에 놓일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상태에 놓일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멘탈 혁명이다.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쓰레기들을 황금으로 바꿔낼 줄 아는 멘탈 연금술만이 우리를 성공의 상태로 이끈다. 이 책을 쓴 나는 역설적이게도 난독증을 갖고 있었다. 학창 시절에는 낙제를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삶이 그렇겠지만 성장하는 동안 내게도 너무나 많은 문제와 두려움이 찾아왔고 끊임없이 포기의 유혹에 시달렸다. 급기야 26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 자포자기한 채 끝모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나는 30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독일 최고의 언론 슈피겔이 선정한 베스트셀러를 6권 저술했고 그중 3권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 차트에 올랐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끔찍하게 두려웠다. 한 번은 교회에서 시를 낭송해야 했는데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아랫니와 윗니가 맞부딪히며 덜덜 떨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2006년 모스크바 올림픽 주경기장에 모여든 3만 5천 명이 넘는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는 강연에 성공했다. 파산자에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내게 어떤 매직이 일어났던 것일까? 수십 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는 생생하게 그 답을 알고 있다.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 차 있던 내가 더 이상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절망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던 상태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 절망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 당신은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나의 멘탈을 바꾼 혁명 같은 연금술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흥미진진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30살 이후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멘탈 연금술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의 열띤 토론, 대화, 교감을 통해 인생에는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 셋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포기의 유혹이다. 둘째, 두려움이다. 셋째,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이다. 이 세 가지는 결정적일 때마다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황금의 재료가 되어주기도 한다. 결국 성공과 실패는 이 세 가지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담대한 성공을 거둔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황금은 채굴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황금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반드시 유리 멘탈부터 갈아 끼워야 한다. 언젠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비공식 접견에 초청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교황은 테러 공격을 받아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우리는 그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화배우 장클로드 반담은 매우 혹독한 길을 걷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멘탈의 연금술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나를 와락 껴안았다. 바로 그거예요. 글로벌 CEO이자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 경은 세미나에서 만난 나와 함께 불안과 문제를 다루는 힘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미국 대통령직을 역임한 빌 클린턴, 전설적인 복서 비탈리 클리치코와 블라디미르 클리치코 형제, 밀리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 독일 총리를 지낸 헬무트 콜, 축구 스타 프란츠 베켄바우어와 올리버 칸, 동기부여 전문가 토니 로빈스와 잭 캠필드 등등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네로라 하는 인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긴급하게 다루는 대화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걸 어떻게 견뎠나요? 그런 결정을 내리고도 정말 두렵지 않았나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게 전부다. 성공한 사람들은 또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세 가지를 가장 궁금해했다.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영감, 힌트, 단서를 찾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했다. 포기의 유혹, 두려움, 문제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이 세 가지에 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 이 세 가지의 영향력 밑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거의 유일한 해법은 취약한 멘탈을 바꾸는 것이다.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명성 높은 인물들과 교류하며 얻은 가장 지혜로운 깨달음은 이것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모두 멘탈의 연금술사다. 연금술사들에게 성공의 정의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답은 다음과 같다. 성공이란 잠재력을 최대한 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끝을 보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능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해서다. 다음 질문을 천천히 생각해 보라.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는가? 당신 능력의 한계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길이와 넓이, 깊이 등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에겐 연금술이 필요치 않다. 당신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비범한 능력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능력의 측정이 아니라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시공간의 확보다. 이것이 멘탈 연금술의 핵심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많지 않다.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차고 넘칠 뿐이다.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최대한 펼치는 사람이 되면 삶은 한 차원 더 높아진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숙고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라. 빚더미에 눌려있고 과체중이며 감정 기복이 심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성공하리라 별 기대하지 않으며 언젠가 부자가 되리라 상상도 하지 못하는 26살 청년을 다시 한번 소개한다. 청년의 이름은 보도 셰퍼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의 표지에 박힌 이름 또한 보도 셰퍼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보도 셰퍼를 전혀 다른 의미의 이름으로 만드는데 나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4년 동안 포기의 유혹, 두려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하는 놀라운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그러니 당신 또한 지금 이 순간 삶의 한 부분 또는 대부분이 부서지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책을 따라가라. 연금술사들에게 귀 기울여라.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인내심만 갖고 나서라. 이 책이 기꺼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간절한 것이 있는가? 마음껏 펼쳐보라. 여기까지가 머릿말이었고요. 오늘은 1장의 몇 부분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이끌어라. 우리가 버티는데 실패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다.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다. 예를 들어 명문대를 나온 수재들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아니, 도처에 널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 식견을 갖춘 스마트한 인재들이 고배를 마시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 뛰어난 인재가 된 만큼 기회가 자신을 찾아와야 한다고 믿는다. 돈과 행운이 자신에게 굴러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알아봐주는 귀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한다. 비단 수재나 인재들뿐 아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자아도취 성향 또한 현실 직시를 방해한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만든 사업과 회사는 머지않아 문을 닫고 말 것이다. 언젠가 내가 만든 회사의 직원 17명이 사표를 쓰고 떠난 적이 있다. 회사의 핵심 인력들이 그만둔 터라 어쩔 줄 몰라 낙담하고 있던 내게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 잘 됐네. 더 좋은 직원들로 채울 수 있는 기회이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더 좋은 직원이요? 그만둔 친구들이 업계 최고의 인재들이에요. 그들보다 더 일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코치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더 좋은 직원, 더 일 잘하는 직원, 최고의 성과를 내는 직원은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자네가 만들어가는 거지. 업계 최고의 인재들이 떠났다고? 그들을 최고의 인재로 만든 게 자네가 아니라면 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게 돼 있지. 더 좋은 직원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더 좋은 직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네의 리더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는 걸세. 그리고 그때 코치가 내게 해준 다음의 말을 나는 무덤까지 갖고 갈 요량이다. 리더는 타인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야. 참된 리더는 자신을 이끄는 사람이지. 자아 도취,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는 실력을 갖춘 인재들만이 빠지는 함정이 아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들이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유형에는 당신도 나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유형은 조금만 가파른 길이 나타나도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 더 크게 상처받고 더 깊이 좌절하고 다시 도약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나만 없어져도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은 절망에 휩싸인다.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의 모든 걸 맡긴 사람이다. 타인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고 마는 사람이다.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타인의 응원과 격려가 아니다. 모든 부정적 상황에서 나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이끄는 리더가 되지 못하면 타인, 행운, 기회, 성공은 언제든 당신을 떠날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마라.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내가 파산자 신세에서 벗어나 백만장자가 된 기적은 버텼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문장이 있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는가? 아마도 당신은 그렇다, 이 말은 옳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말은 어떤가?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면 어려운 시련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려운 시련과 문제야말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아령 아닌가?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쉽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열심히 운동을 해도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는 감당할 만큼의 운동만을 하기 때문이다. 적당한 한계 내에서만 지방을 태우기 때문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적당한 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한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는 기뻐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성장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대부분 단지 어려운 과제에 불과하다. 모든 과제는 반드시 해결책을 갖고 있다. 그러니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 해치우면 된다.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강해진다. 그만큼 성장한다. 뿌리를 단단히 받고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나무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폭풍우를 견딘 모습이다. 안락한 은신처의 창밖으로 바라보는 빗줄기는 우리의 성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 들판으로 나가 직접 비를 맞아봐야 비에 젖는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젊은 시절 나의 코치는 이렇게 말한 적 있다. 무엇이 어려운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려움은 두려움의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극복 가능한 구체적 대상이 된다. 직원들 모두가 사표를 냈을 때 왜 나의 코치가 잘된 일이라고 했는지
이제 당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마다 자신만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어려움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다. 당신이 경험한 어려움은 당신의 멘탈 안에 깊이 새겨진다. 깊이 새겨져 더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 10kg짜리 아령을 든 경험이 15kg짜리 아령을 들어올리는 추진체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연금술사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우주가 있다. 우주는 늘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과제를 정확히 보내준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수록 우리가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우리가 애써 피하고 도망치고 버려야 할 것은 가벼운 아령이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 꽤 핫했던 책이라 나중에 꼭 읽어야지 하고 좀 미루었던 책인데요. 최근에 저도 멘탈을 좀 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읽게 되었습니다. 각 챕터가 짤막짤막해서 목차를 보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독하기 참 좋고 내용도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어서 누구나 편하게 읽기 좋은 책입니다. 어쨌든 계속 조언을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분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뭔가 한 끗이 부족한 분들께 큰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멘탈이 강한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이 책을 통해 저도 여러분도 유리 멘탈이 아닌 황금 멘탈 갖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